자,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0만 900원이시고요. 지난주 9만 8천 원 왔을 때라도 매도를 해야 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2, 3주 전에 10만 원 넘어섰다가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때 팔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는 조금 부진하긴 한데 자, 나윤우 파트너님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한미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듀얼 TC 본더, HBM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분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의 장점은 이런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서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글로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AI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은 HBM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HBM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미반도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좀 더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밑방향으로 한 8만 5, 6천 원까지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요. 자, 그러면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눌림을 준다 그러면 이 쌍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여기 과매도 구간에 한번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다면 저는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잡아드리고요. 자, 위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열려있냐고 저는 말씀드린다면 1차적으로는 이 10만 원대, 이 10만 원 전후에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 이 전고점 10만 한 11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AI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일단 관련 TC본도 장비 거의 전 세계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실적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끄떡없다라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경쟁자가 좀 들어서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목표 주가는 예전보다 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대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더 홀딩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요. 예, 너무 높게 사가지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9,700원. 89,000. 단가인데 89,700원이요. 89,700원이요. 예, 예.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한 2주 전? 2주 전서부터 정도. 해가지고 조금씩 또 물타기 해가지고. 네. 그렇게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유, 그러시구나. 높게 사가지고. 최근에 또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 그래도 조금 길게 보시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조금 단타로 보시는 종목이에요? 아니요, 길게 봐도 되는데요. 너무 매수하고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단이 좋은데도 계속 떨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최근에 사신 걸로 봤을 때는 길게 본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계속 시세를 내니까 내가 사고도 한 번 더 시세 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살짝 들어갔다 지금 물려버리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어쨌든 좋은 기업들은 또 눌리면 또 기회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이상루 파트너가 카카오페이 잘 아시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좀 홀딩 할까요? 물을 탈까요? 적당하게 좀 정리하는 걸 염두를 하고 보유를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왜 손해 보고 있냐 했을 때 혼자 말씀하셨던 게 너무 높게 사서 손해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지금 손해 보고 계신 거고, 이 종목을 보시면 7월 14일 날 JP 머간에서 나왔던 레포트로 보면 카카오페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슈화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다음에 종목을 조금 고르실 때는 여기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제 종목명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경. 네. 경은 이제 투자 경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파지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경고 단계에 대한 종목군들은 우리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잘못 안 보시고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현재는 또 단기간에 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5,000원에서 밑으로는 한번 내려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로 내려오면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끊어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붙으면서 아주 뭐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요즘 이제 과연 이 뭐 네이버 페이든 카카오페이든 이 페이 관련주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렇게 수혜를 보겠느냐? 차라리 뭐 네이버 카카오가 낫지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막 돌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는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 이슈가 단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제가 생각해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면서 8만 원 위에 이제 매물이 좀 있어서 또 바로 반등 나오면 또 8만 원대에서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으로 좀 염두를 하고 방향을 얘기하신 그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65,000원 밑에서 물을 조금 더 타보시고 8만 원쯤 반등 나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세요? 한전 KPS요. 한전 KPS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5,400원. 55,400원이요. 네, 요거 뭐 비중은 뭐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 15%요. 15% 정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면 좀 원전 뭐 그런 뉴스 보고 매수하신 거죠? 네, 최근에 했는데 매수하고 내려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략 잡아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앞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한전 KPS도 그렇고 네. 다들 최근에 샀다가 지금 물려버린 종목들이 이제 어찌 보면 서서히 이제 이런 전화가 많이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긴 듭니다. 자, 한전 KPS 그래도 워낙 뭐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좀 버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53,400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한전 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만 신사업으로 원전 해체 사업까지 이런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순환매 계속 순환 종목 증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 로보티즈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많이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원전 해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진엔텍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다 급격하게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무거운 종목이 거의 20% 가까운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음봉을 지금 일간 차트에서 6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시면서 상승폭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저는 한 6만 원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한번 6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산업이 원전이나 방산, 뭐 조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6월 말 이후에 좀 쓰러지고 있고요. 네. 그 바턴 터치를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수혜주들, 뭐 금융지주사나
아니면은 뭐 자사주, 뭐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 이런 기업들 쪽으로 최근에 이제 바톤 터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이러면 이쪽도 당분간 또 계속 답답할 것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조로 한전 KPS는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한 6만 원대 정도 평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올라갈 때 조금 주가가 무거울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전 KPS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KCC입니다. 매수가는 35만 원이고요. 이재숙 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것도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자 KCC 최근에 주가 흐름 아주 좋고요. 이것도 뭐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그렇죠. 정책주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네. 볼까요? 뭐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자사주에 대한 부분을 소각에 대한 부분 의무화 법안을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 KCC도 이제 자사주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관점. KCC는 현재 국민연금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PBR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저PBR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계산 자체를 이제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시총 나누기 자본 총계하시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현재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3천억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5조를 좀 넘는, 올해 목표가 5조 9천억 정도 잡히거든요. 그럼 PBR 밴드 자체가 지금 현재 0.5에서 0.4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저PBR 관련된 이슈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목표가를 두둔할 때가 아니고 좀 더 홀딩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가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그리고 대만은 2.5에서 3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1배 수준에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꼭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KCC 시장 올라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높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5만 원 이상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KCC 현재 시가총액은 3조 3천억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해 기준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가 지금 한 6조 가까이 네. 되거든요. 5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저 PBR 0.5배밖에 안 돼서 요즘 트렌드가 이쪽으로 좀 돈이 좀 이런 유해 종목으로 돈이 좀 가는 분위기라서 좀 덜 알리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하고 있지만 요즘 분위기 때문에 약간 또 목표가도 상향하는 분위기고 하니까 그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팔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과 직결된 종목이라서 목표가 45만 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은요, 6만 1,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요. 요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작년쯤에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했는데요. 네. 이 앞전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좀 이 정도 가격에서 팔아버리고 좀 난간았는데 네. 그 앞으로 어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이제 조금 올라서 전망이 궁금하시겠죠. 저희가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뭐 전망 짚어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지금 가격권 정도에 일부 좀 팔고 나머지를 난간한 네. 상태라고. 자, 경상도 분이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조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또 모처럼 또 오르기도 했고요. 네. 얼마 정도까지 좀 나머진
난가나 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국민주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이거 궁금하신 분들 저는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만 우리 삼성전자의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에서 이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도 TSMC에 밀려서 이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HBM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먼저 시장 선점권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런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후발주자로 지금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HBM 쪽에서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 지금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6만 원을 넘기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 6만 원대를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도 살아있고 이 지난번 이 전고점을 한번 뚫어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월봉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정말 급속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이게 급하신 게 아니라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네. 저는 갖고 가는 종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목표가 한번 7만 원까지 보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삼성전자 워낙 여러 가지 사업 부분 합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전체 사업 부분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네. 어쨌든 요즘 잘 나가는 AI용 반도체 쪽 진입을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계속 테스트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조만간 엔비디아에 이제 뭐 납품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루머도 오늘 살짝 네. 돌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떠나서라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소외된 기업들 쪽으로 돈이 좀 가는 분위기라서 조금 단기 흐름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신 김에 좀 더 냅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한 7만 5천 원, 7만 6천 원 정도 평균 제시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7자 볼 때까지 냅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뭐 최근에 매수했다,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해본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삼성전자 일단은 목표가 7만 원, 7자 조금 봐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산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3만 9천 원이고요. 단타 치려고 매수했는데 더 오를까 봐 못 팔겠어요. 오늘 기분이 오늘, 좋으시겠어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요즘 뭐 저 PBR주들 그냥 난리도 아닌데, 자, 풍산. 자,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팔려면 또 급이 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가는 말이 계속 가는 분위기라서. 자, 풍산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풍산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풍산이 이제 또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강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던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풍산도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관으로 좀 봐야 되는 과정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풍산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이 풍산을 공유할 때 저희가 5월 28일 날 62,600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기관이 이런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때 TP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 2배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 12만 6천 원 정도가 돼요. 거의 12만 원대. 그럼 거기에서 또 다음에 또 시세를 내는 가격대가 약 30% 정도를 또 내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따져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7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풍산이 사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월봉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그러니까 6월 달에 거래가 상당 부분 붙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거래라는 것이 다르게 보면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럼 저같이 하방에서 샀던 사람들은 저희도 이제 한 번씩 다 팔았던 거고, 대신 우리 시청자님은 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했지만 물량에 대한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저는 나타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단타로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다시 또 사면 되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워낙 좀 뭐 가파르게 지금 2달간 쉬지 않고 지금 급등을 해 있거든요. 어쨌든 좀 최근에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보통 한 11만 원 라인인데 이걸 지금 이제 11만 원 정도 제시했는데 원래 목표 가격이 이렇게 목표가를 넘었으면 보통 증권사에서 따라서 목표가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올리기 좀 뭐하면 그냥 못 본 차거나 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증권사 보니까 최근에 따라서 올린 데도 있고요. 네. 네, 그냥 못 본 차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올린 데도 보니까 딱 오늘 가격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 이거 좀 오버슈팅 아닌가라고 일단 업계에서 좀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근데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게 한번 올라가면 뭐 공매도 쇼커버링도 유도하고 하면서 한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아직은 뭐 당장 흐름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 조금씩 나눠서 꼭 어떤 꼭대기를 탁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다 보면 매도 단가라는 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지금도 올라갈 때마다 난 조금씩 더 팔아야지 이렇게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풍산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심택입니다. 해부님이 오늘은 꼭 봐주세요 하셨는데요. 매수가 25,500원이고 비중이 꽤 있으세요. 70% 들고 계신데 오늘 딱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네, 자, 비중이 70%면 꼭 그것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심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심택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좀 강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정도 되시는데 저는 한 종목에 70% 너무 많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 관리 차원에서 저는 최소 절반 이상 70%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종목에 한 20%에서 15% 정도만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번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상승 채널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또 한번 이렇게 3만 원까지 한번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좀 추세가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면 이런 좀 반도체 업황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하다. 근데 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꼭 비중 관리 차원에서는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심택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가 올해 겨우 흑자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도에 이제 실적이 다시 좀 정상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업계에서는 목표가 그래도 한 28,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먹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씩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심택이 오늘 전화로도 상담이 들어온 종목인데 반장님이 짚어주신 뭐 28,000원, 3만 원대 참고하셔서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택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세요? 이마트요. 이마트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99,000원요. 99,000원이요. 네네. 오, 비중은 조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매수를 15%. 하셨나 보다. 예, 최근에 매수했고요. 네. 유통주가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이마트도 진짜 막 정말 오랜 기간 하락했던 네. 주가인데 지난해 말부터 좀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사실 종목군들을 고를 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에 대한 키워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네.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도 조선주들 움직였던 게 결국 이제 북구강로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 네. 물류주들하고 조선주들 또 움직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직거래를 좀 늘리는 방안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마트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마트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다만 이 기업이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바닥이 지금 54,800원이 잡히고 그 위에 있는 가격대 매집 구간이 한 65,000원, 67,000원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배수를 매기면 한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가격대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감안하시면서 저는 지금 자리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수적으로 12만 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도 뭐 대표적인 저 PBR 주거든요. 네. 지금 순자산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니까 PBR 0.27배. 요즘 이런 종목들 쪽이 잘 갑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뭐 PBR 1배 주면 뭐 앞으로 한 30-40% 오른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주는 증권사는 아무것도 없고요. 1년 일단 그래도 이익 벌어들인 게 한 3-4천억 캐파는 나오는 회사라서 이익 대비 한 10배, 한 3-4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좀 보는 기업, 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주가도 말씀하셨던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고 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과 관련성이 또 중요하다고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짚어주셨는데 좋은 선택이셨다. 1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22만 원이신데요. 빨리 나오고 싶어서 지금 200주를 가지고 계신데 200주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고 조금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이거 궁금합니다. 자, 지금 뭐 웬만한 기업들 다 올라가는데 참 2차 전지만 네. 아직도 잘 못 갑니다. 그래도 최근에 더는 안 빠지고 있고 조금 저점 대비 고개는 또 다 들고 있거든요. 자, 물을 한번 타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에코프로비엠은 대표적으로는 양극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2차 전지 산업은 우리 지난번 에코프로비엠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저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중국 쪽에서 어떤 뭐 2차 전지 분야들, 뭐 소재든 이런 배터리든 다 너무나 큰 자본력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다소 부담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전기차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캐즘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여기 차트에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지난번 상담을 드릴 때 여기 한번 이 라인을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저항에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매수가 22만 원은 살짝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이 저항선 한번 뚫을 경우에는 다음 목표가 한 12만 한 2천 원 정도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되 네. 좀 더 이렇게 추세가 살면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한 번에 줄이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저는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중장기 관점보다는 이렇게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셨다면 그걸로 좀 다른 섹터를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정말 뭐 2차 전지주들은 이걸 참 붙들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우리가 뭐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주도주였거든요. 당시에는 뭐 많이 올랐는데도 거기서 뭐 10배 더 간다 이런 얘기까지 네. 막 나오면서 웬만한 분들이 2차 전지를 안 사신 분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뭐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 다 아직 기본이 반토막이고 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네.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사실은 너무 비싸다. 네. 먼 미래에 가능할지 모르는 기대치를 반영을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쭉 드리다가 최근에는 트럼프 때문에 뭐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트럼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되면 이제 미국도 선거도 있고요. 선거 이후에는
글쎄요, 이제 또 다음 정부에 대한 또 기대감 좀 붙지 않을까. 이러면 조금 길게 보면 2차 전지도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서서히 좀 고개는 들긴 들 것 같은데, 다만 아직은 이쪽에 뭐 관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줄여서 좀 다른 쪽으로 함께 병행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나는 뭐 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은 좀 버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상담과 함께 채팅창에서도 트럼프 집권 동안 2차 전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우리 반장님께서 또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참 호재가 한 게 있는 건 뭐 오늘 발표됐던 내용이 그 생산 세액 공제를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 7월달 말에 네.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그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산 세액 공제는 투자 세액 공제랑 좀 다른 게 생산을 10을 하면 거기에서 일에 대한 이렇게 이제 세금 혜택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테니까 생산을 지금처럼 해내라 이런 뜻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호재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뭐 제한적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늘 요 얘기 나와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그죠. 꼼짝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2차 전지 전체 이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아직 안 들어오고 있구나. 근데 그래도 뭐 워낙 지금 요즘 분위기가 소외주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타는 분위기니까 어쨌든 2차 전지도 뭐 한번 순환매는 곧 붙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울면서 TV 보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호재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힘내라고 또 이런 뉴스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버텨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고영이요. 고영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80%요. 22,000원에 80%요? 예, 올해 했어요. 네, 비중을 한 번에 80%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니, 몇 번에 나눠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비중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가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고용 자체는 사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지금 21,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꼼짝을 안 합니다. 자, 이거 뭐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수급 자체가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다 네네. 보니까 철저하게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용이요. 네. 네. 고용 같은 경우는 그 의료용 로봇, 이런 뇌수술 로봇을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이게 많이 내려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기술력이 좀 이런 시가총액 또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할 자리는 아린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급격하게 빠져 있고 과매도 구간을 불러오면서 이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오늘 양봉의 도지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확보해주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음봉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낙폭 구간에서 지금 우리 순환매 장세에서 많이 빠져 있는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기업 내용은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저는 이 전고점 여기 이 라인대가 저는 한번 1차적인 네크라고 봐요. 18,000원이 네크라고 보는데 이거를 돌파할 경우에는 저는 한 2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많이 지금 물려 있는 상태니까 좀 꼼꼼하게 좀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고용이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다르게 본다면 현재 바닥 구간을 좀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높은 가격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뭐 급하게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기보다는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서 이제 7,600원 내려갔을 때도 안 파시고 지금 버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잘 버티셨다, 좀 더 힘내서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신 22,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고영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지금 추정 순이익이 한 200억대, 지금 내년 내후년 좀 예상치도 한 300~400억대라서 지금 냉정하게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이 50배고요. 내년 내후년 대비해도 30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제 고영이 워낙 기술력 있는 업체다 보니까 좀 비싸게 거래될 만하다고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았던 기업인데 요즘은 다들 뭐 가치주 쪽으로 돈이 몰려다니다 네. 보니까 그냥 뭐 PER이 왜 이렇게 세? 하면서 돈이 이쪽으로 좀 안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뭐 당연히 냅둬도 되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하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영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하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자,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이 한몫할 것 같은데요. 이상로 파트너는 하이트 진로홀딩스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현대제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둘 다 히어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나연호 파트너 최근에 계속 신규 상장주 위주로 준비를 해오시다가 네. 오늘 드디어 신규 상장주가 아니에요. 네. 뭔가 좀 굉장히 현대제철 예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대제철을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런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강 업계들이 굉장히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자, 이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요. 중국 감산 정책 그리고 이런 반덤핑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PBR이 0.25배예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갖고 가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단기간에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걸 매크로하게 월봉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과거에 많이 매크로에 봤을 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의 업황에 대한 수혜를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 안정형으로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즉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한 44,000원 정도 평균 제시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자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제 홀딩스입니다. 아마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많은 홀딩스 중에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앞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CJ도 했고 삼성물산 했고 네. GS까지 또 했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다들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안 오른 지주사를 좀 보면 이제 하이트진로홀딩스 이런 종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에 대한 뭐 일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런 배당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약 65.9%입니다. 그 나머지 35%만 유통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또 7%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이제 배당을 다시 한번 더 늘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배당주들을 고를 때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현재가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증권주나 은행주들이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배당이 높지 않아요. 네. 사실 4%대까지 지금 떨어진 종목이 대단히 많고 대신에 이제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11,790원인데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배당이 약 5.5% 이상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작년만큼 배당을 했을 때는. 그런 구간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주정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배당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다면 좋은 성적 기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 대니까 지주사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시가총액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탄탄한 상태고요. 좀 빠르면 아마 7월 말 정도에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또 추가적인 또 뭐 정부 정책들도 발표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기업들은 7월 말까지 일단 단기 이벤트도 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